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무의 문정균 변호사입니다. 김계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8번째 판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사망보험금 판례고요. 대구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9년 4월 3일경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이제 망인이 주거지로 돌아왔는데 이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로부터 한 3일 정도 지난 후에 지인이 119와 112에 신고를 해서 강제로 그 주거지를 개방을 해서 들어갔더니 망인이 그 하의는 탈이 된 채였고 소파 가장자리 팔걸이에 우측 대퇴를 걸친 상태로 그런 자세로 이제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요. 사망 추정 시간은 아마도 그 술을 마신 그날 새벽 6시에서 오전 12시 사이, 그러니까 오후 12시 사이에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요 사실관계와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좀 길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 사체 검안과 관련돼서 김 변호사님이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체 검안은 현장 상황하고 그다음에 육안으로 관찰이 되는 이제 사체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약봉지가 발견이 됐고요. 정신과에서 복용했던 약봉지 하나가 발견이 됐고, 또 당연히 술을 마셨다는 거는 이제 술을 같이 마신 지인들의 이제 진술이 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제 복용하던 정신신경용제 약물과 그다음에 알코올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국가수 부검도 했었는데요. 이제 국가수 부검에서는 사실 사인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국가수 부검 결과에서는 사인 불명.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체 검안을 했던 사체 검안 의사가 판단한 사체 검안서가 이 사람 그 망인의 했던 사인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국가수 부검 결과에서는 사실 알코올도 0.161%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이미 부패가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부패로 인해서 생성되는 알코올 부분도 감안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알코올 자체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 그러니까 실제 이제 체내에 들이마셔서 그러니까 내가 음용을 해서 남아있는 그 알코올 농도다라고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정 중독자는 아니라는 거죠. 예. 네. 그 정도로 보기에도 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고, 네. 그나마도 부패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알코올 자체를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약동물 검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향정신병약, 이게 발음이 좀 어렵네요. 항우울제약, 이런 것들도 이제 검출은 됐는데, 또 치사 농도는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딱 치료 농도 범위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검 결과에서는 사인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사체 검안서에서는 그래도 사인을 기재를 해줬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추정입니다. 네. 그래서 망인의 직접 사인은, 이제 급성 중독사.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선행 사인이라고 해서 직접 사인에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은, 만취 상태의 정신신경용제 복용.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먹던 치료약과, 그리고 그날 마신 술과의 어떤 상승작용으로 인해서 사망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됐던 거죠. 보험사도 사실 그 부분을 주목했는데요. 네. 정신과 약, 특히 정신신경용제와 알코올이 병용됐을 때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위험하다라는 부분은 정신과에서도 복약 지도를 할 때, 네. 약국에서 복약 지도를 할 때 안내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정신과 치료력이 꽤 길었던 분이라서,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전에 자살 시도도 했던 병력이 있고, 네. 정신과 치료도 오랫동안 받았고, 네. 의사로부터 충분히 그런 설명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자살 목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을 복용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법원은 어쨌든 우연성 인정 판단과 관련돼서 이 사건의 그 보험 사고는 그 과음한 상태에서 평소 복용해오던 수면제, 이런 정신신경용제 복용을 하는 그 작용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 우연성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살 동기도 없고, 유서도 없고, 네. 신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보여지지 않았고, 네. 또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우울증 치료 약을 복용하지 않을 때 주로 자살 사고들이 생깁니다. 네. 이분은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었고요. 또 자살 시도를 했다고는 하지만 몇 년 동안은 그런 이슈도 없었고, 의사도 최근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어떠한 언행도 보인 적이 없다. 그런 네네. 이슈들이 전혀 없었다. 그렇죠. 자살과 관련된 어떤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진 바는 없었다. 이제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죠. 보통 정신과 의사들이 예. 이제 자살 생각이 든다 그러면 기록이 네. 기재될 텐데, 네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우울증 치료를 했었고 자살 시도도 했었지만
적어도 이 사건 당시에는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험사가 그 부분을 다퉜던 것 같은데 사망하기 직전에 처방받은 그 약제 양이 한 14일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지인들하고 술을 마셨던 이틀 전인가? 네. 그때 처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많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거는 약봉지 1개 정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다른 약제들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과량으로 복용했다. 만일에 이게 과량으로 복용했다 그러면은, 어떤 자살로 이른 게 아니냐라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정황인데, 이제 그런 정황은 또 없었던 걸로 보이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 치료약과 관련된 이제 중독사 사건에서 이전에 사실 자살로 봤던 케이스를 저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마약성 진통제였습니다. 실제로 중독사일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였고, 이 처방약을 15일치를 한 번에 다 복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발견 당시에 이미 청색증도 오고 네. 입에 거품 물 정도였었는데, 네. 네. 이제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약 자체로 이미 뭐 사망할 수 있는 정도의 치사 농도에 이른 정도였었지만, 네. 이 사례의 경우는 원래 저녁에 먹는 약이었고 약 먹을 시간에 정량으로 딱 하나만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한다면 설사 보험사 주장대로 자살 의도로 알코올 흡입, 그러니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을 먹은 거다, 상호작용으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살할 거였으면 한 개만 먹진 않겠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또 이 판결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네. 보험사는 이 약을 먹고 술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나 내지는 어떤 약제에 써있는 뭐 주의 문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아마 빗대서 아마 알고도 술을 마신 건데 이럴 거면은 뭐 죽을 가능성 알고 한 거니까 이건 면책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원에서는 아니 어차피 하루에 하나 정도 한 봉지 먹는 처방 약대로 약을 먹은 거고 그러면서 술을 먹은 건데 일반인 입장에서 그거를 자살을 계획했다고 봐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죠.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되는 거라서. 네네네. 특히 처방받은 약 중에 졸피뎀 성분도 있습니다. 수면제가 있었고요. 네. 14일치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수면제를 복용하면 그 자체로도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뭐 이거를 딱 한 봉지만 먹었다는 거는, 복용했다는 거는 자살 의사가 오히려 없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이분이 또 2010년부터 16년 사이에 또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한 번은 또 달리 봐야 될 부분 아닐까요? 만약에 자살 시도였다면 예. 판결문에 적시는 안 돼 있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하위 실종이었어요. 집안이라고는 하지만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면 유서는 안 쓰더라도 왜 아랫도리를 벗고 있을까? 라는 부분이고, 약을 또 정량으로 아까 복용한 거에 비춰보면. 그렇죠. 오히려 만취 상태에서 이제 자기 집에 왔으니까 편한 자세로 아마 탈의를 한 게 아닌가. 편하게 좀 있기 위해서. 네. 그러고 취한 상태고 약을 먹은 상태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잃은 게 아닌가. 잠이 들면서 네. 잠든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죠. 또 소파에 다리를 걸친 건 뭐 사실 되게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자세 중에 하나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이 이르렀다는 반증이고요. 네. 만약에 자살 의도였다고 하면 한 대씩 누워 있거나 뭐 어디 기대 있거나 했겠지만, 네. 이분은 정말 좀 예상치 못한 자세입니다. 네. 그런 걸 볼 때도 우연한 사고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자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들도 발견되지 않았죠. 첫 번째로 일단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살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는지 내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 과거에 뭐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했다고 해서 현재에 이른 사고가 자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각각의 위험 요인이 단독으로는 사망을 유발할 수 없는 원인이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에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알코올과 정신신경영제 약물, 이 경우뿐만이 아니고요.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들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고 진통제의 경우도 대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알코올은 간에 또 부담을 주잖아요. 네. 이제 이런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즉 자살면책 예외가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도 알코올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사례들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과 같이 상호작용 또는 약물 부작용, 이러한 부분들도
사망 원인, 자살인지 아닌지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봐야 됩니다. 네. 저희가 했던 사례 중에서는 뭐 이런 정신신경영제가 아니라 다이어트 약, 디에타민이라는 다이어트 약이 문제되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네. 물론 그 자체만이 아니라 뭐 조울증이라는 기존의 정신질환도 있었지만 네. 이 약물 부작용과 같이 문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약물 부작용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른 사고라면 그건 자살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기존의 증상을 더 현저히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인정을 받았던 사례고요. 네. 약과 관련된 사건들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네.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의학적인 부분이고 실제 소송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서 네.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판결문을 읽다 보면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연성의 입증 문제와 자살 면책의 입증 문제가 서로 동전의 양면 같은 역할을 또 하고 또 그 내용 중에 다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는 또 요 쟁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연성과 또 동전의 양면이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의 입증 관계나 사실 관계를 어떤 그런 특정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특히 알코올과의 상호작용이 문제된 사례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은 만취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제 상호작용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 결과가 없다고 해서 네. 이런 주장 입증을 포기할 게 아니라 당시 추정할 수 있는 술을 마셨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 뭐 술을 같이 마신 지인들의 증언도 될 수 있고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라는 사실 자체의 입증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뭐 술을 마셨다는 같이 마셨다는 뭐 진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소주 한 병이 또 발견이 됐잖아요. 빈 병이 채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정황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또 중독사와 관련된 사례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좀 더 다른 사례를 또 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